건담 더불어 일부 후반 시점 유사태양로 탑재기 징크스를 앞세운 유엔군에 의해 솔레스타일 비잉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운용하던 3세대 건담들은 대파, 실종, 노획을 당했고 각 건담 마이스터들 또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4년간의 시간 동안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한 솔레스타일 비잉은 새로운 건담들을 앞세워 또다시 자신들만의 무력 개입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솔레스타일 비잉의 새로운 4세대 건담이자 베터리오스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진 기체 건담 아리오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솔레스타일 비잉의 건담 마이스터 알렐루야 합티즈는 작중 3대 세력 중 하나인 인류 혁신연맹 출신으로 어린 시절 초인기관에게 납치되어 뇌양자파를 사용하는 초인병으로 개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또 다른 인격 할렐루야가 생성되는 부작용을 겪게 되죠. 그렇게 이런저런 개조를 받던 도중 알렐루야는 머리에 직접 울리는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 목소리를 따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개조를 받던 소녀인 마리 파파시를 만나게 됩니다. 아직 수술이 마무리되지 않아 뇌양자파를 통한 대화만 가능했던 마리에게 알렐루야는 여러 이야기를 해주며 친분을 쌓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연구진들은 마리의 기량을 더욱 우수하다 판단하고 알렐루야를 포함한 다른 초인병들의 폐기를 결정합니다. 덕분에 알렐루야는 어쩔 수 없이 마리를 두고 동료들과 콜로니를 탈출하게 되죠. 이후 세계 곳곳을 떠돌며 방황하던 알렐루야는 솔레스타일 비잉에 스카우트되어 3세대 건담인 큐리오스를 배정받고 건담 마이스터로서 무력 개입에 참여하게 됩니다. 개조 수술로 단련된 반사신경과 건담의 높은 성능으로 인해 알렐루야는 훌륭한 무력 개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인여견의 초인병인 소마 필리스에게 뇌양자파를 간섭당해 여러 번 고비를 겪게 되고 이후 유사태양로 탑재 양산기인 징크스가 보급되며 결국 위기를 맞게 되죠. 일부 마지막 전투에서 코노의 알바토르에 의해 기체가 반파당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소마 필리스와 세르게이의 협공에 대항하여 훌륭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알렐루야는 머리의 부상으로 인해 다른 인격인 할렐루야를 잃게 되었으며 자신이 상대하던 소마 필리스가 어렸을 적 친구였던 마리 파파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죠. 이후 페르슈테의 폰 스파크에 의해 태양로는 회수되지만 폰은 트리니티 팀과의 전투 이후 마이스터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체와 알렐루야는 내버려둔 채 이탈합니다. 덕분에 남겨진 큐리오스는 인여견 기술진들에게 노획되어 각종 실험에 투입되며 인여견의 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고 부상당한 알렐루야는 온몸을 구속당한 채로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솔레스타일 비잉과의 연결이 끊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알렐루야는 마리를 생각하며 감옥에서 4년이란 시간을 버텨내죠. 한편 4년간의 시간 동안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하고 실종된 엑시아의 태양로를 찾아내어 새로운 건담들로 무장한 솔레스타일 비잉은 어로우즈와 이노베이드에 대항하여 다시 무력 개입을 준비하는데요. 베다와의 연결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알렐루야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솔레스타일 비잉의 기술자 이안 바스티는 알렐루야의 생존을 가정하고 그를 위한 새로운 건담을 제작합니다. 그렇게 제작된 건담이 기존 3세대 건담인 큐리오스의 발전형 기체 건담 아리오스였죠. 솔레스타일 비잉은 아리오스를 제작할 당시 기동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큐리오스의 프레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일단 가슴에 위치했던 태양로가 고관 부분으로 옮겨졌고 발전된 케이블 기술을 활용하여 기체 전체에 입자를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리오스는 기체 곳곳에 많은 자세 제어 장치를 탑재할 수 있었죠. 기체의 디자인 부분에서도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입자 제어 기술이 발전하여 기존 큐리오스의 여러 부분에 부착된 블레이드 안테나들이 생략되었고 변형 시 얼굴이 노출되었던 큐리오스와는 달리 아리오스는 얼굴을 최대한 수납하여 공기 저항을 줄였습니다. 비행 모드의 디자인 또한 더욱 공기역학적으로 바뀌어 아리오스는 대기권과 우주, 심지어 수중에서도 높은 기동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제작된 4세대 건담들은 각 3세대 건담들의 여러 단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추가하여 제작한 기체들이었는데요. 다른 3세대 건담들과 마찬가지로 큐리오스 역시 일부에서의 무력 개입 도중 여러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존 3세대 건담인 큐리오스는 비행 모드로의 변형을 통한 높은 기동성을 중시한 기체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변형 모드에선 전투력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건담 큐리오스는 주무장인 빔 머신건과 기본 무장인 빔 사벨, 실드에 내장된 블레이드 같은 여러 무장들이 장비됩니다. 하지만 비행 모드로 변형한다면 무장의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었죠. 일부 당시에도 이 문제를 의식하여 미사일 컨테이너인 테일 유닛과 화력과 기동성을 강화한 장비인 테일 부스터가 개발되긴 하지만 테일 유닛의 경우 미사일을 모두 소진한다면 불리해야 했고 테일 부스터는 장비할 시 변형이 불가능해진다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아리오스엔 여러 발전된 기술들이 투입되었죠. 큐리오스의 실드에 숨겨진 블레이드는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 높은 절삭력을 칼날을 전개하여 공격하는 매우 효과적인 무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것 또한 변형 시 날개에 고정되기 때문에 비행 모드에선 사용할 수 없었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솔레스타일 비잉은 큐리오스의 실드를 참고하여 아리오스의 양쪽 어깨에 새로운 실드를 장착합니다.
얼핏 보면 날개처럼 생겼고 방어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처럼 생겼지만 각 실드에 부착된 노즐을 통해 빔 실드를 생성할 수 있어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실드들은 변형식 결합하여 기체의 기술을 구성하는데요. 내구성이 높기 때문에 비행 모드에서 정면을 방어하는 등 방어 효과도 뛰어나지만 이 실드의 진짜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아리오스의 실드는 큐리오스의 실드가 그랬던 것처럼 집게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아리오스는 비행 모드에서 빠른 속도로 적에게 돌진하여 집게를 이용한 근접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집게는 일반 모빌스트를 가볍게 잘라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빔 실드가 전개되는 노즐에서 고열의 빔 블레이드가 전개되어 적을 더 효율적으로 절단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각 실드에는 비행 모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해력의 지엔 발칸이 장착되기 때문에 상대의 미사일 공격이나 비행 시 방해가 되는 기체들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큐리오스가 사용하던 빔 서브머신건은 화력은 약하지만 높은 연사력을 가지고 있어 빠른 기동성을 가진 큐리오스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무장이었습니다. 2세대 건담인 아스트레아의 빔 라이플에서 발전되어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된 무장이라 완성도가 높았고 명중률도 훌륭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큐리오스의 빠른 기동성으로 인해 서브머신건은 약점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했듯 서브머신건은 훌륭한 명중률을 가지고 있었고 탑승자인 알렐루야 또한 모빌스트 형태에서 이를 잘 활용하지만 문제는 이 무장이 비행 모드에서는 고정된 상태로 운영된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높은 명중률을 가졌더라도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도중 고정된 상태의 무장을 명중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비행 모드에서의 전투력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가 서브머신건의 개량 장비 GN 트윈 빔 라이플이었죠. 솔레스타일 비잉을 새로운 4세대 건담들의 무장엔 발전된 센서 장비인 크리스털 센서가 장착되었는데요. 트윈 빔 라이플 역시 크리스털 센서가 장착되어 정확도가 월등히 상승했습니다. 거기다 2연장 배럴 중 상부의 배럴은 회전이 가능하여 비행 모드에서도 다양한 사격각을 잡을 수 있게 되었죠. 기본 화력 또한 2부 시점의 신형기를 격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상승했고 입자 효율이 발달함에 따라 양손에 2개의 라이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발전들로 인해 아리오스는 비행 모드에서도 뛰어난 전투력을 가질 수 있었죠. 이외에도 각 4세대 건담의 기본 장비인 빔 사배를 2개 장비하고 양 팔뚝 부분에 각각 2연장 서브머신건이 추가됩니다. 각 서브머신건들은 엄청난 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큐리오스의 서브머신건과 동일한 화력의 빔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발전된 기술로 무장한 아리오스는 파일럿인 알렐루야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티에레아가 테스트 파일럿으로 활약하며 성공적으로 제작됩니다. 이후 솔레스타일 비잉은 왕 류밍에게 알렐루야가 수용된 감옥의 위치를 전달받고 구출 작전을 통해 알렐루야를 확보, 무인으로 대기하던 아리오스에 알렐루야가 탑승하며 솔레스타일 비잉은 다시 4개의 건담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4년간 수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실력으로 아리오스를 조종하며 적기를 격추시키는 등 뛰어난 활약을 하죠.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건담이라는 점과 할렐루야가 부재하다는 점으로 인해 여러 차례 피탄당하는 등 초반부까지는 조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후 전장에서 소마필리스로 활동하는 마리를 만나고 그녀에게 대화를 시도하던 중 아리오스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며 소마필리스의 어해들을 끌어안은 채로 함께 추락하는데요. 이때 소마필리스는 알렐루야를 6탄전으로 공격하지만 극적으로 마리의 기억이 돌아와 둘은 1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리스의 실종 소식을 듣고 직접 징크스를 몰고 온 세르게이에게 알렐루야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때 마리는 자신이 더 이상 소마 필리스가 아니라며 세르게이를 설득하였고 알렐루야 또한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며 자신을 쏘고 가라 이야기하자 세르게이는 결국 설득당하고 그들의 사이를 인정하며 복귀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훈훈한 장면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장면의 뒷면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소설판에서의 언급에 의하면 알렐루야는 어로우즈에게 먼저 발견될 것을 대비하여 여차하면 아리오스를 자폭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실제 세르게이가 그들을 먼저 발견하였고 알렐루야는 자폭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세르게이에게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었던 것이죠. 다행히 세르게이가 설득되었기에 망정이지 모두가 죽을 뻔한 무시무시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면 이후 마리는 솔레스타일 비잉에 합류하게 되고 톨레미 팀은 보급과 강화 장비 수령을 위해 소행성군에 위치한 비밀기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솔레스타일 비잉은 더브로의 지원기인 오라이저와 아리오스의 지원기 GN 아처를 지급받게 되죠. GN 아처는 외전에서 등장하는 건담 알테미를 바탕으로 제작된 기체인데요. 건담 알테미는 데이터상으로만 존재하던 이노베이드, 마이스터 하나요가 탑승하는 것을 전제로 트라이얼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기체였지만 파일럿인 하나요가 탑승을 위한 신체를 거부하며 자연스럽게 개발이 취소되었죠. 덕분에 솔레스타일 비잉은 트라이얼 시스템을 탑재한 또 다른 건담 나드레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테미의 모든 부품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이후 외전의 악역 이노베이드 비사이드 페인을 상대하기 위해 급하게 완성되어 전장에 투입됩니다. 이때 알테미는 반파에 가까운 손상을 입고 솔레스타일 비잉의 경납고에 보관되죠. 이후 손상을 입은 알테미는 트라이얼 시스템을 제거하고 기존 프레임을 가변 프레임으로 변경하는 등 대대적인 개수를 거쳐 아리오스의 지원기인 GN 아처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베이스가 건담이다 보니 지엔 아처의 바이저 내부엔 숨겨진 건담 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죠. 지엔 아처는 아리오스의 화력과 기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기로 비행 모드 상태에서 아리오스와 도킹하여 아리오스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아처 아리오스라고 하죠. 앞서 설명했듯 아리오스는 변형 구조가 바뀌어 더 이상 테일 유닛과 테일 부스터 같은 비행 모드에서의 추가 장비를 착용할 수 없었는데요. 때문에 미사일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등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엔 아처는 기체 양쪽에 한 쌍의 미사일 컨테이너가 부착되었습니다. 두 개의 컨테이너들엔 총 16개의 발사관이 장착되어 한 번에 수많은 미사일들을 발사할 수 있고, 또한 후방에 추가적인 추진기들이 있어 아리오스의 기동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죠. 거기다 도킹을 해제하고 자체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엔 아처는 여러 무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관 이외에도 비행 모드 시 기수 부분에 한 쌍의 발칸이 내장되어 있고, 모빌스트 형태로 변형한다면 건담의 것과 동일한 빔 사벨과 한 쌍의 핸드헬드 빔 라이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의 특성상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한 장비들이지만 구경이 제법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죠. 다만 태양로가 아닌 컨덴서가 주 동력원이라 입자가 떨어지면 아리오스와 도킹하여 충전을 해야 합니다. 첫 출격 당시까지만 해도 지엔 아처는 파일럿이 없는 상태로 아리오스에 도킹하여 운용되는데요. 애초에 무인기로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아처 아리오스 형태로 출격한다면 변형이 불가능했고, 아리오스의 변형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선 전황에 따라 아리오스만 출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지엔 아처는 자연스럽게 경납고에서 대기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 전투를 통해 마이스터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자 인혁연의 초인병 출신인 마리는 자진해서 지엔 아처에 탑승하게 됩니다. 소마 필리스의 인격으로 이미 훌륭한 조종 실력을 보유하고 있던 마리였기 때문에 마리가 탑승한 지엔 아처는 지원기라고 하기 무색할 정도의 활약상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가끔 너무 적극적으로 단독 활동을 하다 입자가 떨어져 위기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부터 아처 아리오스는 2인 파일럿 체제로 운영되며 자연스럽게 마리는 솔레스타일 비잉의 마이스터로 합류하게 되죠. 이렇듯 지원기인 지엔 아처까지 보급받은 아리오스는 솔레스타일 비잉을 다른 4세대 건담들과 함께 여러 작전에서 활약하지만 정규군인 어로우주의 물량, 배달을 장악한 이노베이드의 신용기들을 상대로 점점 한계를 겪게 되는데요. 때문에 솔레스타일 비잉은 이노베이드와의 최종전인 베다 타란 작전에 앞서 각 건담들의 강화 플랜을 고안하게 됩니다. 발전된 기술들로 제작된 장비들과 더욱 강한 화력을 가진 지엔 헤비 웨폰 시리즈가 바로 그것이죠. 건담 아리오스는 큐리오스에서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화력면에선 다른 건담들에 비해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리오스의 여러 중무장을 장비한 강화 형태 아리오스 아스칼론입니다. 아스칼론 장비는 이안 바스티의 제자인 셰렐린 하이드에 의해 개발되어 각 3세대 건담에서 영감을 얻은 여러 중무장들을 장비한 형태입니다. 등 뒤에 듀나메스에서 사용된 G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관이 추가되었고, 엑시아가 사용하던 것에서 영감을 얻은 GN 소드가 부착되어 비행 형태에서 빠른 속도로 적을 베어버릴 수 있죠. 거기다 양쪽 날개 부분의 빔 실드가 버체의 바주카를 참고한 빔 캐논으로 교체되는 등 화력 덕후인 셰릴린 하이드스럽게 정말 화력에만 집중한 장비입니다. 덕분에 아리오스 아스칼론은 더 높은 공격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다재다능한 기체가 될 수 있었죠. 다만 너무 마구잡이로 무장을 추가하는 바람에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추가된 많은 중무장들로 인해 아스칼론 장비는 30톤 이상의 중량을 가지게 되었고, 때문에 기존 아리오스의 강점이던 기동성이 저하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연기인 지엔 아처와의 연기에도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덕분에 아스칼론 장비는 최종전에 출격하기 어렵다 판단되었고, 잠시 솔레스타일 비잉에 합류했던 모빌스트 연구자인 로베르 스페이시에 의해 GN 헤비웨폰 M으로 재설계됩니다. GN 헤비웨폰 M은 아스칼론에서 미사일 발사관을 제외한 다른 장비들을 대부분 생략하고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개수한 장비입니다. 미사일 발사관은 아스칼론에서도 사용된 장비이지만 그나마 효율적이라 판단되었는지 유일하게 살아남아 GN 헤비웨폰 M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사일 발사관 이외의 무장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화력을 보완하기 위해 휴대용 GN 캐논이 추가되었고, 사진으론 확인하기 어렵지만 변형시 기수 윗부분에도 라이플이 추가되었습니다. 미사일 발사관은 수많은 미사일을 내장하여 발사하는 것으로 적진 한가운데 큰 혼란을 줄 수 있었고, 새롭게 지급된 GN 캐논은 기존 트윈 빔 라이플에 비해 연사력은 떨어지더라도 강한 화력의 빔을 발사할 수 있었으며, 느린 연사력을 보완하기 위해 양쪽에 발칸이 부착된 대형 장비입니다. 거기다 많은 장비들이 생략되면서 다시 GN 아처와 도킹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뛰어난 기동성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렇게 M 장비와 함께 최종전에 투입된 아리우스는 아처와의 연계를 통해 많은 활약을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가가 부대로 인해 GN 아처는 대파, 아리우스는 GN 헤비웨폰 M 장비를 잃게 됩니다. 이후 더블호라이저가 광범위하게 살포한 GN 입자로 할렐루야가 부활하며 서브모신건을 활용하여 가가 부대를 괴멸시키거나 힐링케어의 가라쪼를 압도적인 실력차로 격추시키는 등 여러 명장면을 찍게 되죠. 하지만 더블호라이저와 리본즈 건담의 전투를 지원하던 도중 리본즈 건담의 팡에 조종석을 직격당해 알렐루야가 큰 부상을 입으며 전투 불능 상태가 됩니다.
다행히 아리오스의 태양로는 가슴이 아닌 고관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솔레스타일 비잉은 이를 멀쩡히 회수하여 5세대 건담인 하루트에 다시 이용하죠. 이후 태양로를 제외한 나머지 파츠는 솔레스타일 비잉의 서포트 조직 페레슈테가 회수하여 폐기된 플랜인 아스칼론으로 개소한 이후 페레슈테의 파일럿인 레오 지크가 탑승하게 됩니다. 이는 베다타란전 이후 많은 건담들이 전투 불능이 되었고 5세대 건담은 아직 개발 중에 있었으며 거기다 궤도 엘리베이터의 사용이 제한되어 건담을 몰래 운반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나마 대기권 내부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는 아리오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결정이었죠. 더 이상 아처와의 연계를 고려해도 되지 않아 예전처럼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태양로를 새로운 건담인 하루트가 가져갔기 때문에 아스칼론은 지행 컨덴서를 동력원으로 삼아야 했고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이 저하되어 비행 모드로만 운용되었습니다. 이후 극장판 시점에서 파일럿인 레오 지크는 접촉한 물체를 침식하는 에르스의 특성을 모른 채로 에르스를 근접 공격하여 절단하였고 덕분에 아스칼론은 에르스에게 침식되어 결국 파괴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아리오스는 작중 적지 않은 활약을 했지만 어째서인지 팬들 사이에선 배터리오스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리오스가 톨레미의 트랜스암 배터리 용도로 사용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작중 솔레스타일 비잉의 모선 프톨레마이오스2는 내부의 건담이 트랜스암을 발동할 때 트랜스암이 함께 발동되어 기동성이 증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덕분에 톨레미는 빠른 기동성을 통해 많은 작전에서 활약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작전이 실행되기 위해선 한 기 이상의 건담이 톨레미에 수납되어 트랜스암을 발동할 필요가 있었고 이때 이 역할을 아리오스가 대부분 수행하여 배터리오스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이죠. 이부 시점의 솔레스타일 비잉은 톨레미의 트랜스암을 이용한 빠른 기동 작전을 여러 번 수행했고 기동성이 특징인 아리오스는 다른 건담들에 비해 화력이 떨어져 이런 작전에선 굳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다른 건담들이 작전을 펼칠 때 아리오스는 톨레미 내부에 수납되어 트랜스암을 발동하며 꿀을 빠는 경우가 많았죠. 거기다 지원기인 지에나 아처가 건담에 버금가는 활약상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리오스가 지원한 게 아니냐는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분명 많은 활약을 한 건담이지만 트랜스암을 사용하는 장면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저평가당하는 아쉬운 기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